황익선 회장은 지병이 있음에도 비밀로 하며 단수의 미래를 위해 끝까지 공희와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를 지켜보다 죄책감이 증폭된 맹경태, 드디어 황 회장을 직접 찾아간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동안 끙끙 앓던 이가 빠지는 듯한 해소감이 느껴지는 전개를 보여줍니다. 상처는 더 곰기 전에 터뜨려야 탈이 없잖아요. 아마도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황익선과 맹경태의 만남은 그동안의 염증이 터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럼 이번 회차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황익선이 쓰러지자 모두가 당황한 가운데 급히 주치의가 호출되어 집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녀는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지만 다행히 큰 탈 없이 안정을 되찾았다. 하지만 그녀는 오랫동안 지병을 앓고 있었고 이 사실을 단수에게는 비밀로 하고 있었다. 집에서 의식을 찾은 황익선은 걱정되는 마음에 찾아온 맹공이를 보자마자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왜 너 같은 아이가 내 손주를 사랑하는 거니? 단수를 위한다면 제발 헤어져. 맹공이는 황익선의 반응을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 담담한 얼굴로 대답했다. 회장님, 저를 미워해도 좋아요. 하지만 구단수를 사랑하는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저희 둘을 있는 그대로 봐주세요. 황익선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다. 이혼까지 하고 아이까지 있는 내가 단수와 결혼을 하겠다는데 누가 널 반기겠니? 지금은 너희들이 어려서 불장난에 불과하다만 살다 보면 다 흠이고 탓이고 그래. 어른들이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라고. 내가 기력이 없어서 더는 얘기 못하겠다만 제발 우리 단수 앞길 좀 막지 말아줘.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맹공이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이내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저도 힘들게 버텨왔어요. 단수와 저는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함께 나아가기로 했어요. 제발 저희를 있는 그대로 봐주세요. 뒤에서 조용히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는 오드리와 구단수. 그들은 일부러 모른 척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아무래도 황익선과 공희가 톡 대하는 시간이 필요한 듯 싶은 공감대였다. 이후 집으로 함께 돌아온 구단수는 맹공이의 손을 꼭 잡으며 맹경태를 바라보았다. 아저씨, 공희와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를 끝까지 지킬 겁니다. 더 이상 저희 사이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해요. 맹공이 역시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저는 단수와 함께 할 거예요. 단수를 믿고 의지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맹경태는 두 사람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의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고여 있었다. 딸을 지켜주고 싶었지만 이제는 그녀가 자신보다 더 신뢰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다. 단수야, 내가 공희를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했지? 그 말 평생 변치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겠나? 구단수는 단호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저씨. 아니, 아버님. 제가 평생 공희 곁을 지키겠습니다. 맹경태는 가볍게 웃었지만 이내 북받치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조용히 돌아섰다. 말없이 발걸음을 옮기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맹공이는 애써 눈물을 삼켰다. 한편 어몽단은 이수연을 찾아갔다. 병원 문을 열고 들어서자 창가에 앉아있던 이수연이 미소를 지었다. 어서오세요. 기다렸어요. 갑자기 반기는 이수연을 보며 당황한 듯 어몽단이 너스레를 떤다. 우리가 서로 기다릴 정도로 친한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자 이수연이 웃으며 농담한다. 왜요? 우리 안 친해요? 우린 노아 엄마잖아요. 그 말에 홍단이 피식 웃는다. 그런데 어쩐 일이에요? 갑자기 연락하셔서 궁금했는데 혹시 노아 문제로 포장커예요? 어몽단의 가벼운 질문에 이수연은 한참을 생각하며 찻잔만 어루만지다 무언가 각오한 듯 자신의 지병과 상태 그리고 앞으로의 입장을 얘기했다. 홍단은 너무 놀라고 충격적인 말에 잠시 말을 잇고 수연의 눈만 주시했다. 뇌종양이라니. 미국에 가서 수술 받아야 한다고요? 어몽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깜빡이며 이수연을 바라보았다. 이수연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사실 조용히 정리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버텨온 건데 이제는 더 미룰 수가 없네요. 마침 선배 박사가 권유해서 미국에서 수술을 받으려고 해요. 어떻게? 혹시 노아 아빠도 알아요? 갑작스런 말에 울먹이며 묻는 어몽단. 아니요. 아직 말 안 했어요. 제가 불편할 거 알면서 팩자고 한 거는 노아 엄마잖아요. 잠시 제 욕심에 노아한테 혼란을 준 것 같아요. 보니까 저보다 더 잘해주시고. 감사해요. 부디 우리 노아 친아들 이상으로 잘 키워주세요. 혹시 수술 잘 되면 평생 보답하며 살게요. 이수연의 침착하고 따뜻한 당부 말에 어몽단은
눈물이 차오르는 걸 참지 못하고 이수연의 손을 꼭 잡았다. 왜 그런 말을 해요? 노아는 제 아들이에요. 그리고 수술 잘 될 거예요. 수술 잘 돼서 완치되면 노아랑 같이 지내는 시간도 많이 질 거예요. 용기 잃지 말고 힘내서 꼭 완치돼서 와야 해요. 홍단이 울먹이며 말을 잇자 수연 역시 감췄던 눈물이 터져나와 두 사람은 한참을 손을 잡고 울었다. 다음날 황익선 회장은 단수와 오드리의 설득에도 쉽게 마음을 돌리지 않았다. 단수야, 난 내가 어떻게 나를 설득하려 해도 내 결정을 번복할 생각이 없다. 오드리가 한숨을 쉬며 나섰다. 어머님, 단수 마음도 좀 헤아려 주세요. 단수는 지금 진정한 사랑을 하는 중이에요. 황익선 회장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넌 세상 안살이 봤니? 철부지 불장난이 무슨 진정한 사랑이야. 세상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 나는 내 생각이 옳다고 믿는다. 조금만 더 살아보면 이 할미한테 고맙다고 절을 할 거다. 구단수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또 언쟁을 하다 할머니가 쓰러질 수 있다는 생각에 가급적 자극하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다. 그는 결연한 눈빛으로 황 회장을 바라보았다. 할머니, 그렇다면 내가 끝까지 증명해 보이게. 내가 선택한 사람이 얼마나 진국인지 끝까지 지켜봐줘. 황익선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결국 등을 돌렸다. 그의 표정에는 흔들림이 없었지만 단수는 언젠가는 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가졌다. 한편 맹경태는 집에서 홀로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는 20년 전의 일을 떠올리며 여전히 죄책감에 사로잡혔다. 그는 구혜준이 죽기 직전 자신에게 했던 부탁을 잊을 수가 없었다. 또한 자신이 그에게 했던 무언의 약속도 생각을 곱씹으며 떠올렸다. 맹경태는 그날 이후 죄책감 속에서 살아왔으며 최근 모든 사실이 밝혀지면서 더욱 무거운 마음을 안고 있었다. 특히 황익선 회장이 그 이후로 더욱 단수와 공희의 관계를 반대하고 있다 하니 더 큰 죄책감에 사로잡혀 밤새 잠이 오질 않았다. 그 사이 오드리는 맹공희를 따로 불러 조용히 말했다. 공희야, 단수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 하지만 너희 둘이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어머니로서 단수를 믿고 응원할게. 넌 내 방식대로 할머니와 아버지를 설득해보렴. 맹공희는 오드리의 따뜻한 위로에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가 함께할 수 있도록 꼭 설득해볼게요. 감사합니다. 구단수와 맹공희가 점점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맹경태는 결국 결심을 굳히고 황익선을 찾아갔다. 그는 그녀 앞에서 조용히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회장님, 이제는 모든 걸 바로잡고 싶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죄책감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아픈 과거에서 모두 벗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황익선은 분노에 찬 얼굴로 소리쳤다. 그럼 내 아들은 어떻게 보상할 거냐? 넌 내 아들을 대신할 수 있냐? 맹경태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숙였다. 아무것도 보상할 게 없습니다. 회장님이 죽으라면 죽고 머슴살라면 살겠습니다. 아드님 대신해서 제가 할 수 있은 건 다 할 테니 그만 용서해 주십시오. 황익선은 아무 말 없이 깊은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아이들에겐 죄가 없습니다. 공희와 단수가 워낙 어릴 적부터 친구로 지내와서 서로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단수가 허투루 사귈 사람은 아닐 겁니다. 우리 공희 조금만 지켜봐 주시면 분명히 마음에 들어 하실 겁니다. 맹경태는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진심을 다해 용서를 빌었다. 이에 그녀의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는 듯했다. 결국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와서 내가 무슨 말을 하겠나. 다만 난 아직도 우리 단수와 공희가 만나는 것 자체가 싫으니 자네가 제발 말려주게. 내가 원하는 건 다 해준다고 했자는가. 황익선의 이 말에 맹경태는 주춤했다. 완고한 황 회장의 말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당혹스러울 뿐이었다. 이들 옆에서 조용히 고개 숙이고 듣고 있던 오드리는 맹경태를 돕고자 한마디 던졌다. 공희 아버님께서 잘 말씀해주세요. 아무래도 두 사람 아직은 때가 이른 것 같아요. 당분간 단수도 집에 들어와서 할머니 보필하며 지내도록 할 테니 공희에게도 잘 타일러주세요. 은연중에 황 회장의 심기를 고려해서 최대한 우회하며 한 말이었지만 맹경태는 바로 이해할 수 있었다. 당분간 시간을 두고 단수가 황 회장 곁에서 설득하겠다는 해석으로 들렸다. 이 말에 맹경태는 네 사모님, 저희 공희도 잘 교육시키고 단돌이 하겠습니다. 모쪼록 심기 불편하게 해드려 송구합니다. 두 사람의 짧은 대화를 듣고 있던 황익선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침묵을 지키다 그럼 제 말은 다 전달한 듯하니 그만 가보세요. 난 좀 피곤해서 쉬어야겠어요. 라고 말을 남기고 방으로 들어갔다. 오드리는 잘 됐다는 듯 맹경태 마중을 핑계로 밖으로 나와 다시 한번 맹경태에게 다짐을 시킨다.
차라리 잘 됐어요. 모두가 사실을 알게 된 건. 사장님이 단수와 공희에게 잘 얘기해서 단수를 집에 들어오게 해주세요. 저희 어머님은 단수밖에 몰라요. 곁에서 조금씩 설득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에 맹경태는 다시 한번 고맙다고 고개를 숙인 후 집으로 돌아갔다. 이상으로 이번 회차 예상 스토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차도 구독과 좋아요 시청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